반갑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어려운 내용은 이제 좀 많이 지나갔고, 오늘은 이제 수제 치평과 이 마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제 치평이라고 하면 조금 약간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제 치평이란 무엇이냐면은 이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줄여놓은 말이죠. 그래서 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한국인이라면 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은 아마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씀은 유교의 경전인 그 사서 가운데서 첫 번째인 대학이라는 책의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대학에 보면은 삼강령 8조목이 나와요. 그 가운데서 이 8조목 중에서 이 뒤에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을 계속 드리기에 앞서서 이 대학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어떤 경전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나요? The Great Running 뭐 이런 식으로 번역도 돼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이 대학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쓰는 그 대학교라고 하잖아요. 대학, 그것이 이제 이 대학이라는 이 책에서 이제 따온 거예요. 이 대학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 대인의 학문이다, 대인지학이다라고도 하고요. 또 이 초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 이 도덕을 배우기 위한 입문서다, 그렇게 이제 입문서로 이제 간주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대학은 그 공자의 가르침의 그 정통성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 사서라고 하면은 이 사서가 뭐죠? 논어, 맹자, 중용, 그리고 이제 대학, 이 네 가지 책, 그래서 이제 사서라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공자의 가르침의 정통성을 담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되는 경전이다.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죠.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면서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떤 초학자가 도덕을 배우기 위한 입문서로 이제 간주될 만큼 좀 평이하면서도 우리와 굉장히 좀 실천적으로 이것을 그 도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유교의 실천 도덕을 이제 실천하는 그 실천 방법론을 이제 담고 있다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학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사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가운데서 이 중용과 이제 좀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용의 내용이 천도,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도에 관계된 것을 다루고 있다면은 이 대학은 인사,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도와 관련된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대학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마음과 수제 치평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다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그 마음 수업 책자 내용 굉장히 짧긴 짧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이 마음과 수제 치평, 그리고 마음과 건강, 그리고 또 번뇌와 보리, 이렇게 세 가지 장을 그냥 해서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각 장의 또 내용이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 막상 또 이 수제 치평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다시 또 대학을 조금 한번 또 훑어봤거든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대학을 좀 훑어보니까 그 대학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물론 봤습니다만은 그때는 이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 또 공부하면서 조금 제가 이렇게 마음이 성숙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본문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과 수제 치평에 관한 내용을 좀 그 대학의 내용과 좀 더 깊이 살펴서 한번 보는 시간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자어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물유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지소 선후면 즉근도의니라. 사물에는 근본, 본이 되는 것과 말단이 되는 것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할 바와 또 나중에 할 바를 이것을 알면은 즉근 도에 가깝게 되는 것이다. 그냥 간단한데 참 깊은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보면은 근본이 있고 말이 끝이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물 물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과 모든 그 겉으로 나타난 이런 물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는 다 근본이 되는 것과 끝이 되는 것이 있다. 뭐 근본이 일단은 더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제 뭐 끝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느 것이 근본이고 어느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일을 할 때 일의 끝과 시작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명약관화하다 이러죠. 불을 보듯 뻔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이 병이 들어서 시들시들해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뿌리에 물을 너무 많이 줬던지 아니면은 물을 너무 작게 줘서 이 나무가 이제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시들어진 가지를 잘라내고 이파리를 이렇게 먼지만 닦아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이제 눈 가림은 할 수는 있겠죠. 보기 좋게 시들어낸 것들만 잘라내고 이제 해서 그러면 이제 싱싱해 보이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에 반드시 그 나무는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은 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을 잘 알아서 물론 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말에 들이는 공력보다는 근본에 들이는 공력을 더 많이 들려야 그 나무가 오래오래 싱싱하게 또 좋은 모양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과 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대학에서는 이 수재치평의 이 도를 그 본말과 선후에 따라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지욕 명명덕어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욕치기국자는 선제기가하고 욕제기가자는 선수기신한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명덕, 이 밝은 덕을 명명덕이잖아요. 밝은 덕을 더 밝게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공을 들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데 공을 들여 먼저 들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자 잘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몸을 닦는데 공을 들여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 본말이 딱 잡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학의 도, 대인의 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선후 본말의 도를 잘 알아야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의 경중을 잘 파악하고 또 잘 그에 맞게 잘 준비해서 탈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로부터 대학의 이 가르침을 공부한 선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이 수재치평의 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진데 아직도 이 도를 제대로 실천하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 40여 년간의 그래도 공직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서 크게 비리나 이런 것들은 없이 이제 나름 깨끗하고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했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평도 내린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인사청문회 전에는 야당에서도 나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었대요. 그래도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하니까 이번 총리 후보가
그래서 좀 적당하겠다. 근데 막상 이 인사청문회를 되면서 이 가족들과 관계된 문제로 막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은 못하죠. 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혹들이 막 이렇게 불거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치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하라 하신 말씀이 정말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또 불과 며칠 전에는 그 국회의장까지 역임했던 그 분이 그랬던 사람이 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이제 징역형까지 법정에서 이제 선고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검찰이 구형한 것이 아니라 이제 판결이 이제 났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징역형까지 그런 일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을 하는데 그런 큰 일을 하는 분들이 그런 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치욕적인 일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러한 이 수재 치평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당대에는 어떻게든 그것을 무마하고 그걸 잘 덮고 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제 지극히 밝아지는 이런 후천 개벽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이미 그 개벽 시대는 이미 밝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개벽에 지금 여명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대종사님께서 이제 우리 원불교는 5만 년 대운을 가진 종교다 이러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기독교도 2000년이잖아요. 근데 그죠? 근데 5만 년이라는 건 정말 상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후천 개벽 시대의 운이 그렇게 이렇게 멀리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불교가 지금 나온 지 지금 이제 올해 100년 됐죠. 100년. 그러니까 이 5만 년이라는 큰 시간 속에서 이 100년은 정말 이제 해가 뜨기 이제 시작하는 한 새벽 한 서너 시 됐을까요? 이제 조금씩 막 세상이 이렇게 조금씩 밝아오면서 이제 부지런하고 밝게 보는 사람들은 먼저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하는 그 시기인 거죠.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이미 날은 이미 밝아오는 거예요. 이미 밝아오고 있는 이 시대에 그 개벽 시대의 운을 이러한 뉴스를 보면은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얼마든지 쉽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밝아지는 후천개벽 시대에는 정말 이 사소한 잘못들조차도 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이 만천하에 이제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먼저 그 몸을 닦는 데 많은 공을 들여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수신의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은 비단 높은 자리에 올라서 치국에 힘쓰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정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안정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수신은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수신을 할까요? 이 수신의 방법에 대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좀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앞에 이제 사조목, 팔조목이라고 있잖아요. 뒤에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 이 네 개는 그 뒤에 네 조목이고 앞에 네 조목은 이건 또 좀 잘 못 들어본 분들도 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은 경물, 치지, 그리고 성의, 정심 이 네 가지예요. 경물 치지는 그래도 좀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근데 이 앞에 이 네 가지가 이제 이 그 수신을 하는 그 네 가지 조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원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욕, 수기심자는 선정기심하고 욕, 정기심자는 선성기의하고 욕, 성기의자는 선치기지하니 치지는 제경물하니라. 그 몸을 닦으려고 한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고 그 마음을 바르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지식을
지극히 하였고 지식을 지극히 함은 경물에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경물에 있다 이랬는데 사실 이것을 이제 그 많이 풀이해 놓은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식을 지극히 함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은 해요. 근데 제가 왜 경물에 있다 이렇게 했냐면은 이 경물 취지에 대한 내용이 대학에서는 이제 안 나와요. 다른 해석은 다른 6조목에 대해서는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해석이 조금 나오는데 경물과 취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좀 이상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명명덕 하려면은 치국해야 되고 제가 해서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제일 근본이 되는 게 경물이에요. 경물. 경물에서부터 쭉 시작하는데 그 경물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경물 취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교 이제 역사를 쭉 보면은 이것이 이제 후대에 이제 한 1100년, 1400년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주희라고 해서 이제 주자, 송대 이제 주자가 이제 얘기한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 것은 이제 주자의 해석이거든요. 주자께서는 이 경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사물에는 이 하늘과 땅,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도 이 이치 이것을 담지 않고 있는 것은 없다. 어떻게 보면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뭐 이데아 이런 것과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안에도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 그래서 그 이치에 대해서 이 죽비의 이치에 대해서 대나무의 이치에 대해서 그걸 다 궁구를 해보면 그 이치를 달하다 보면은 어떤 지식이 이제 알미 지극해진다.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은 어떤 지식 습득하는 조금 외학에 흐르는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온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후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우리나라 유교에도 그러고. 저도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어떤 학교에서 성리학이나 유교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에서 이 경물 취지에 대해서 대충 이런 식으로 듣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크게 막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고 말도 어렵기도 하고 경물이라는 단어도 어렵고 해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그 경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학풍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또 해석이 있어요. 이런 이제 주자의 그 견해를 이제 비판하면서 한 300년 정도 후대에 나온 인물인데 후대 명나라의 왕양명이라는 분이 이제 나와요. 이분이 이제 이름이 이제 왕수인 신님과 이름이 같아요. 한자는 다르겠지만 이 왕양명이라는 분이 이제 있는데 이분이 이 경물의 격이라는 한자는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움직임 또는 그 뜻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이 물이다. 그래서 마음의 움직임 또는 마음이 머무르는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경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이거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 잘 잡고 그것을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경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양쪽이 굉장히 상반된 입장이 돼요. 주자가 이야기한 그런 것은 나중에 후대 이학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이치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랑 비슷하죠. 굉장히 그 사물에서 연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나갔다면은 왕양명은 그것이 아니라 경물을 마음으로 돌이킨 거예요. 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왕양명이 얘기한 그 경물은 마음을 밝히는 것,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물이다. 자, 이렇게 경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다른 상반된 그런 논쟁이 있었다는 게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 조선시대에 당쟁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학문적인 논쟁으로 이학이 더 맞느냐 심학이 더 맞느냐 뭐 이러면서 좀 정말 논쟁을 했더라면은 어쩌면은
이 불교의 가르침이 그 원효 대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확 찬란하게 꽃이 피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유교의 가르침도 어떤 학자들이나 선비들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정말 큰 울림을 전하는 그런 실천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왕양명의 이런 학풍이 주가 되진 못했고 주자의 학풍이 주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물에 대해서 연구한다. 사실 그런 부분은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딜 봐도 이렇게 기초과학이 잘 발달된 부분은 어디 나라가 잘 되냐면 선진국이 잘 돼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기초과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좀 당장 먹고 살만하고 좀 배가 부르고 이래야 조금 그런 데 대해서 좀 연구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좀 여유가 있어야 그게 되어지거든요.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사물의 이치가 무엇인가? 저 대나무의 이치가 무엇인가? 그건 좀 너무나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들이나 좀 공부하는 학문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경모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이고 나랑은 좀 떨어진 일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해서 뭐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정말 이 경물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대학을 다시 보기 전까지는 예전에 그 주자께서 말씀하신 그 경물의 뜻으로 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딱 대학을 앞에서부터 쭉 읽는데 그 명명덕, 친민 그리고 지어지선 이것이 이제 대학의 삼강령이 되는데 그 삼강령에 대해서 쭉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무 와닿아가지고 한자라서 어렵긴 하지만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지 이후 유정하고 정 이후 능정하며 정 이후 능안하고 안 이후 능려하며 려 이후 능득이니라. 풀어서 말씀하자면 이렇습니다. 그칠 때 멈추는 것을 안 이후에 정함이 있으니 그 정할 정자예요. 우리 입정할 때 쓰는 그 정자에 정한 것이 있으니 딱 고정한다 할 뜻이 어디 딱 정해 있는 거죠. 정한 근데 이렇게 정한 뒤에 또 정자 쓰는데 이때 쓴 정자는 고요할 정자예요. 이게 정하고 보면 고요함이 있고 고요함 뒤에 능히 편안하고 편안한 뒤에 능히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뒤에 능히 얻는다. 말씀이 좀 와닿지 않으십니까? 멈춘다. 그 멈추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는 것을 아는 그때부터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능히 득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경물의 방법이 되는 것이구나. 경물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뒤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 경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해석할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격이라는 한자어는 앞서 주자가 이 말했던 대로 이게 어떤 연구한다, 궁구한다는 그 뜻도 있어요. 그 한자어에 또는 왕양유명이 말한 대로 바로잡는다 하는 뜻도 이 한자어 격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격을 원래 또 이 격자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이른다, 다다른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대한다는 뜻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르다, 다다른다는 뜻을 써서 그 경물을 그냥 사물에 다다른다 하는 것으로 그냥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모든 예수 이제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물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할 때 법이라든지 뭔가 어떤 대상이 있죠. 대상. 그 대상과 닿는 것 이것이 경물이다. 그런데 이 경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경물의 방법이 멈추는 것. 지지 이후 아까 말씀하셨죠?
지지 이후 유정한다. 그때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 그러셨는데, 그 멈추는 것을 아는 것이 경물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불교나 원불교 이런 이제 마음 수련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대학 서문에 이미 이렇게 밝혀주신 내용인데 이걸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새삼 들어서, 아니 그렇게 보고 나니까 이것이 좀 어떻게 쫙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그 12연기의 내용, 거기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게 본다면은 12연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가 해서 잘 불러드릴게요. 이게 무명, 행을 통해서 식이 있고 명색, 유깁. 이 유깁 다음에 무엇이 생기죠? 촉, 수, 그리고 애취, 유, 그리고 생노사가 생기죠. 여기서 촉이 뭐라고 했죠? 이 유깁이 우리 육근이라는 건 뭐예요? 아니 비설신의 눈, 코, 입, 귀 이런 몸의 그런 감각기관과 더불어서 의식, 이것이 만나는 거죠. 경물하는 거예요. 촉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온에서는 뭐라고 하셨죠? 색이 식과 만나는 거예요. 이때 만날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이때 멈춰야 된다고요. 멈춰야 돼요. 대산종사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멈춰야 된다. 마음의 검문소를 세워야 된다. 이 수가 일어날 때, 처음에 그 촉을 통해서 수가 일어날 때 그때 딱 멈춰야 돼요. 그때 멈추지 않으면은 보통의 많은 경우에는 오염이 일어나요. 거기서. 무엇에 의해서 오염이 일어난다? 우리가 업장에 의해서, 쌓은 업장에 의해서 오염이 일어나요. 근데 이 경물을 할 때에 그 멈추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정함이 일어나고, 정함에서 고요함이 일어나고, 고요함에서 편안함이 일어나고, 편안함에서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에서 얻게 되는 것이 치지하게 되는 거죠. 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경물을 하고 치지하는 것이 그 멈춘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또 오늘 제가 한 이 내용이 뭐 한 또 몇백 년 후에는 또 조태용 교무의 또 경물 치지에 대한 이런 견해가 있더라 이렇게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이건 제 견해는 아니고, 이제 대종사님 말씀이나 스승님들 말씀을 쭉 생각을 해서 새겨 보니까, 그 마음작용 일어나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이, 또는 이 대학을 쓴 사람이 이렇게 그 공자님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게 보통 그런 이제 딱 누가 썼다 이것이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에요. 중용과 대학은 이제 작자 미상으로 이제 보는데, 누가 썼든지 간에 그래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진리를 담은 말씀이라고 새겨질 정도로 정말 그런 말씀이라면은, 어쨌거나 그 내용이 외계인의 마음에 나오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이제 통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제가 뭐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막 이렇게 끌어서 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오히려 그렇게 보니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정말 사통오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그칠 때를 안 뒤에 정함이 있고, 정한 뒤에 능히 고요하고, 고요한 뒤에 능히 편안하고, 편안한 뒤에 능히 생각하고, 생각한 뒤에 능히 얻는다. 이렇듯 이 수재치평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 단계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하나를 잘 사용해서 멈추고 이 바라보는 것에서, 거기서 시작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닫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치국을 하고 평천화하는 그것이 마음 하나를 멈추고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이 마음 하나를 잘 사용하여서 멈추고 바라보는 것에서 마침내 이 밝은 덕, 명덕을 세상에 명덕을 명덕하는 할까? 명덕을 명하는, 명덕을, 밝은 덕을 이 세상에 널리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되는, 그렇게 널리 드러나게 하는 그 단초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렇게 중요한 한 마음을 잘 밝히고 사용해서 우리의 이 성품을 올바로 불려서 쓰고 묵은 업장을 녹여서 이 수재 치평을 이루는 그런 큰 도인들, 큰 부처님들 되시길 간절히 빌면서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